궁녀 한 사람이 광해군의 운명을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이 아직 왕이 되기 전 궁궐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조의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고 세자 책봉을 다시 바꾸려는 움직임이 비밀스럽게 떠돌았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평범한 궁녀로 알려졌던 김계시, 민가 출신으로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가 광해군의 시선에 오래 머물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선조의 눈치를 살피며 언제 폐쇄자가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시간을 견딜 때 곁에서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광해군은 겉으론 냉정한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했고 그 두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말 한마디, 숨소리의 떨림, 잠시 멈추는 걸음의 뜻까지 섬세하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광해군은 누구보다 먼저 그녀에게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계시가 궁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조와 광해군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김계시는 두 사람의 감정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경계하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날 광해군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대신도 세력가도 아닌 궁녀 김계시였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때 김계시는 짧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지켜야 할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광해군의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계시의 위치는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광해군의 판단을 지탱하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궁궐의 흐름은 김계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의 마음이 점점 영창대군에게 기울기 시작한 때 궁궐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대신들조차 말을 아꼈고 광해군 주변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계시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속도로 전각 사이를 오가며 광해군에게 들어오는 말과 선조에게 올라가는 기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광해군이 흔들리는 순간 궁궐 전체가 뒤집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떠나는가? 그 물음 속에는 포기하지 않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자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계시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자리는 누군가가 대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광해군에게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김계시는 세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궁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움직임은 더 빨라졌습니다. 대신들의 표정, 비서청에서 오가는 문서, 선조의 하루 일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까지 작은 흐트러짐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불안해하는 날이면 김계시는 한 발 앞서 그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에게는 광해군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이 망설임으로 흐르지 않게 잡아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광해군에게 내려올 수 있는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궁궐 안에서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올리려 한다는 말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가문들은 이미 향후 세력 구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계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광해군이 있는 전각과 궁중 여러 처소를 오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자신의 신분을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위협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광해군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을 처음 알아본 사람도 다시 김계시였습니다.
전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정신을 붙잡아 두는 말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조의 첫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위험을. 하지만 김계시의 말은 그 불안을 잠시나마 멈추게 했습니다. 광해군은 자신 곁을 떠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 결정이 서는 순간 김계시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위기의 조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흐트러짐 없이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광해군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궁궐은 약한 결심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은 곧 궁궐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 곁에는 김계시가 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세력의 그림자처럼 전각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선조가 병세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잦아지자 궁궐은 더 심한 긴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적 흐름은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광해군을 향한 시선은 미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 변화는 기록보다 먼저 사람들의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말을 아끼던 대신들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고 가문들은 세력의 향방을 조용히 가늠했습니다. 그때 김계시는 궁궐의 숨소리 하나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전각을 드나들면서 상황을 짧고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하께 향하는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대비마마께선 영창대군의 안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광해군에게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방어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점점 더 깊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인 선조가 자신을 세자로 믿어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마음을 뒤흔드는 대신들의 움직임. 이때 김계시는 광해군의 주저함을 가장 먼저 읽었습니다. 그날 밤 광해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은 왕의 자리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꺼낸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김계시는 그 두려움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하를 흔들려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전하께서 굳건해야 합니다. 그 말은 광해군에게 필요한 단 한 줄의 대답이었습니다. 선조가 위독해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어지러워졌습니다. 대신들은 누구보다 먼저 권력의 향방을 파악하려 움직였고 궁궐 안의 공기는 날카롭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김계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선조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들과 광해군을 찾아오는 신하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김계시는 한 가지 확신을 느꼈습니다. 전하께서 움직이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광해군은 그 말을 듣고도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위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는 자리가 아니었고 헌신도 불안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계시는 광해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단 한 가지를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전하를 기다리는 이 나라에 숨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광해군의 눈빛에서 머뭇거림을 지워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문이 천천히 열렸고 광해군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왕위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평생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광해군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어김없이 김계시였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광해군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해군이 무너지지 않게 조용히 받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궁궐의 바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계시라는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궁궐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그의 즉위는 반드시 기쁨만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그 뒤에는 견제와 두려움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대신들은 새로운 왕의 마음을 가늠하려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각 가문들은 누가 새 국정의 중심에 설지를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궁궐 사람들이 가장 의식한 이름은 의외로 김계시였습니다. 궁녀 신부님에도 왕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조용한 경계심과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왕이 지나치게 궁녀를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냐. 그 여인의 손끝에서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말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왕권을 더 흔들리게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광해군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녀는 조정의 흐름, 대신들의 말투, 대비의 표정, 백관의 호흡까지 살피며 조용하게 광해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전하를 향한 의심이 더 짙었습니다. 새 법안을 두고 일부 대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광해군이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궁궐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광해군은 나라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전란 이후의 회복, 민생 문제, 정치적 균형 모두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 넘어야 하는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의 불신이었습니다. 그 불신의 중심에는 항상 김계시가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광해군이 김계시와 의논한 뒤 내린 결정이 있는 날이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궁녀가 국정을 흔든다. 그 말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남아있는 당시 분위기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은 김계시를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이 놓칠 수 있는 흐름을 보고 있었고 그 흐름은 왕의 판단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김계시의 움직임은 궁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김계시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미 그녀를 향한 견제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날은 곧 광해군의 정치에도 직접적인 상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바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춰져 있던 갈등들은 이제 곧 한순간에 터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 15년, 궁궐의 공기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등 돌렸고 백성들의 불만은 깊어졌으며 서로의 시선 속에는 반정의 기운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아무리 숨겨도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김계시는 그 바람 속에서 좋지 않은 냄새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어느 날 궁궐 깊은 곳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전하를 몰아낼 움직임이 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쉽게 전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김계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광해군이 있는 전각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을 서둘러 걸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광해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정의 칼끝이 닿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미 너무 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처럼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이들이 떠났고 정치의 흐름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김계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누가 전하를 버려도 전하 스스로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단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궁궐 밖에서는 이미 반정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칼의 냄새를 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기 전 궁궐로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과 김계시가 그 흐름을 막기엔 이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궁궐을 뒤흔드는 발걸음 소리가 마침내 들려왔습니다. 반정군이 궁궐로 들이닥친 순간 광해군의 운명은 더 이상 그의 손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은 이미 정해진 결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계시는 마지막까지 광해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수도 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정군이 김계시를 붙잡으러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광해군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623년 김계시는 반정군에 의해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궁궐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불안한 시간들,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 궁녀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후궁도 아니었고 정치적 직책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역사의 흐름을 읽고 광해군의 결정을 붙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하나는 작았지만 그 영향은 조선의 한 시대를 흔들 만큼 컸습니다. 광해군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던 여자, 그녀가 바로 김계시였습니다.